여러분, 투자하실 때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쩌면 지난 200년의 데이터는 여러분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제러미 시글 교수의 유명한 칙이죠. 주식의 장기 투자 하라를 바탕으로 해서요. 우리가 안전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들의 진짜 비용, 그리고 진정한 부를 쌓는 길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주 명확한 증거들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투자 상식을 완전히 뒤엎을 준비 되셨나요? 오늘 이야기는요, 먼저 안전이라는 환상을 깨는 것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 200년의 역사가 내린 명확한 판결을 데이터로 직접 확인하고요. 또 시간이 어떻게 주식의 가장 큰 위험 요소를 길들이는지도 알아볼 거예요. 이어서 우리 내면의 가장 큰 적, 바로 투자 심리를 정복하는 법을 배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혜를 담아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장기 투자 계획까지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안전의 진짜 비용. 우리가 투자 얘기할 때 안전한 거? 이 말을 거의 부적처럼 쓰잖아요? 그런데 그 안전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과연 뭘까요? 지금부터 그 가면을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생각했을 때 내 소중한 돈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자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은행 예금이나 현금을 바로 떠올리실 겁니다. 그쵸? 그런데 200년의 역사가 내놓은 답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바로 마이너스 1.4%. 이게 뭐냐면요. 지난 2세기 동안 현금을 그냥 금고에 넣어뒀을 때의 연평균 실질 수익률이에요. 다시 말해서 돈을 그냥 가만히 가지고만 있었는데도 매년 그 가치가 1.4%씩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실질 수익률이라는 건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을 다 빼고 난 진짜 외계 수익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금의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다? 이건 은행에 돈을 가만히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즉 구매력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조용히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조용히 가치를 잃는 현금 말고 진짜 부는 대체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자, 이제 200년의 역사가 내린 아주 명확하고도 냉정한 판결을 데이터로 직접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심장입니다. 1802년부터 2021년까지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 자산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한번 보세요. 맨 위에 있는 주식은 연평균 6.7%에서 6.9%의 실질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다 빼고도요. 그 아래 장기 채권은 3.5%, 금은 고작 0.6%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봤던 달러는 마이너스 1.4%죠. 이 숫자의 차이가 바로 부의 격차를 만들어낸 근원입니다. 주식은요, 다른 모든 자산을 말 그대로 압도해버렸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더 할 말이 없죠. 주식의 막대 그래프가 압도적으로 높이 솟아 있습니다. 연 6.7%의 실질 수익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의 구매력이 약 10년마다 2배로 불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야말로 부를 축적하는 진짜 엔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바로 평균 회귀라는 힘입니다. 지난 200년간 세계는 남북전쟁, 2번의 세계대전, 대공황, 수많은 금융위기와 팬데믹까지 정말 끔찍한 일들을 겪었잖아요. 시장은 그야말로 미친 듯이 요동쳤죠. 하지만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주식의 장기 실질 수익률은 놀랍게도 항상 이 평균선, 약 6.7%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일까요? 인류의 혁신과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이라는 근본적인 성장 동력이 단기적인 위기보다 훨씬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장기 투자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래도 주식은 너무 위험하잖아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자, 이제 시간이 어떻게 그 위험이라는 야수를 길들이는지 변동성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통념 중 하나가 주식은 위험하다는 거죠. 하지만 시겔 교수는 진짜 위험은 매일매일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변동성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장기 투자자에게 진짜 위험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돈의 가치가 슬금슬금 사라지는 구매력 상실이라는 거죠.
이 표가 그 놀라운 증거입니다. 한번 보세요. 딱 1년만 보유했을 때 주식의 최악 손실은 마이너스 38.6%로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데 보유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면 마이너스 4.1%로 줄어들면서 오히려 채권보다 더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보유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늘렸을 때 역사상 그 어떤 최악의 시점에 투자를 시작했더라도 주식의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전자산인 채권은 손실을 본 경우가 있었죠. 시간이 위험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이건 정말 생각의 전환이에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 보이지만 길게 보면 주식이야말로 가장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자산이 된다는 것. 시간은 변동성이라는 사나운 야수를 길들이는 궁극적인 위험 관리자인 셈이죠. 자, 이제 우리는 무엇에 그리고 왜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애물이 남아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즉 투자 심리입니다. 투자의 현인 벤저민 그레이엄의 이 말은 정말 핵심을 꿰뚫습니다. 장기 투자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시장이 아니라 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우리 자신의 감정이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몇 가지 예측 가능한 심리적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첫째, 이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을 훨씬 크게 느끼는 손실 회피 심리. 둘째,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군중 심리, 즉 FOMO죠. 셋째, 최근에 좋았으니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라고 믿어버리는 대표성 편향. 바로 이 감정들이 우리를 폭락장에서 팔고 꼭대기에서 사게 만드는 주범들입니다. 특히 이 손실 회피 심리가 가장 강력한 적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낀다고 해요. 이 비대칭적인 감정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때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공포에 휩싸여서 주식을 그냥 던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로 뭘 해야 하는지 느리지만 확실하게 불을 쌓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실행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분산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장이라도 한 국가에 모든 걸 거는 건 위험하겠죠. 시결 교수가 제안하는 33%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 주식 포트폴리오의 최소 3분의 1은 해외 주식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특정 국가 경제가 흔들릴 때 위험을 줄이고 전 세계의 성장에서 오는 이익을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원칙은 여러분의 투자 헌법으로 삼으세요. 첫째, 기대치 설정하기. 연 6.7% 정도의 실질 수익률을 기준으로 삼고 단기 대박의 환상은 버리는 겁니다. 둘째, 저비용 인덱스 펀드 활용하기. 시장을 이기려는 영웅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낮은 비용으로 시장 전체를 사는 인덱스 펀드를 포트폴리오의 중심으로 삼는 거죠. 셋째, 가치주 비중 두기. 추가적으로 기업의 가치보다 저평가된 주식이나 꾸준히 배당을 주는 주식의 비중을 높여서 장기 성과를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나만의 원칙 지키기. 시장이 폭락하면 오히려 추가 매수한다 같은 원칙을 미리 세우고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다섯째,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기.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자산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진짜 부를 만드는 건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는 기술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히 시장에 머무르는 인내심이라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은 내일 아침 뉴스 헤드라인에 흔들릴 단기적인 계획인가요? 아니면 20년, 30년 뒤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장기적인 번영을 위한 계획인가요? 200년의 역사가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